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이제 클럽 회원분께서 카페에다가 올린 매매 일지를 보고서 거기에 이제 그 클럽 회원분들만 볼 수 있는 매매 일지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서 어니스트님께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오늘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회원님 중에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제가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었습니다. 마침표 매매와 끌고 가는 매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비중을 채우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언제 전략 매도 시점이냐, 아니면 여기서 드리블을 해도 되냐, 아니면 때로는 묶고 더블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방 훅을 확 걸어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클럽에서 배워가시는 분들도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전 매매에서도 상황별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이 좀 도움이 되는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종목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런 드리블이나 묶고 더블로가 공격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세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종목의 흐름을 수급과 파동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어떻게 했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매매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마침표 매매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편하다, 수익은 수익이다, 수익 잘 나온다,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다. 단점은 수익 극대화하기가 약간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드리블 매매는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좀 어렵다, 요런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의견을 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계좌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어제 영상을 시청해 봐 주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계좌를 놓고서 볼 때 이 전체 큰 테두리가 계좌입니다. 계좌를 볼 때 그냥 맘대로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슬롯을 배정하라고 했었고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슬롯입니다. 그 슬롯을 금액을 세팅하라고 했었죠. 5천만 원을 예로 들면은 1번 슬롯에 1,000만 원, 2번 슬롯에 1,000만 원, 3번 슬롯에 1,000만 원, 4번 슬롯에 1,000만 원, 5번 슬롯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1번 슬롯 안에선 이 1,000만 원을 100% 비중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 어느 때 드리블이나 공격을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은 현재 내가 채워진 비중입니다. 2번 슬롯 100% 다 찾고, 3번 슬롯에서 90% 찾고, 4번 슬롯에서 70% 찾고, 5번 슬롯에서 90% 찾는데 1번 슬롯에 40% 있는데 이 종목이 좋아요, 괜찮아요, 흐름이 좋습니다. 이거 계속 가겠는데 여기서 드리블이나 묶고 더블로 가라는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 3, 4, 5번이 그리고 그냥 물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물려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지금 뭔가 하고 있진 않아서 1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기대 수익이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어제 이제 설명한 바대로면 맞죠. 이런 상황에서 1번에서 공격을 하면 될까, 공격을 되게 잘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때 선택적 악수를 둬요. 선택적 악수란 2, 3, 4, 5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쇼부 봐서 빨리 이거 다른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좋은 상황을 1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수를 둬요. 그러다가 얘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차버리는 거죠. 이게 선택적 악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드리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선택은 매우 간단해요. 이런 계좌에서는 종목이 좋아도 드리블 하시면 안 됩니다. 묶고 더블로가 안 합니다. 종목 아무리 좋아도.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어느 때 그러면 드리블이나 공격하기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잠깐만요.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가 지금 기대 수익이 지금 그렇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 3, 4번이 네. 좀 그래도 기대 수익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기대 수익이 있냐 없냐라는 또 무관하네요. 네, 3, 4번이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3, 4번이 기대 수익이 된 이후에 할 거예요. 그죠? 네. 언제든지 그게 또 기대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대 수익이 있다 없다 보단 사실상 이런 계좌 균형이면은 균형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계좌 균형이면 드리블이나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심플해지고요. 어느 때 드리블을 좀 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드리블이 뭐죠? 이거 이 얘기 안 해도 되나? 드리블. 해야죠. 말씀하시는 드리블. 드리블이라고 하면 종목이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 아니면은 올라갈 때 여기서 사고팔고를 막 하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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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홀딩도 드리블의 하나의 선택인 거고요. 뭐 팔고 나서 다시 사고 팔고 나서 다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매매 활동을 종목의 상승 흐름에 맞춰서 계속 이어가는 행위예요. 제가 말하는 마침표는 종목이 아무리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끝내는 거고요. 나는 매매 여기까지 끝. 마침표 엔드. 이게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묶고 더블로 가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좀 높이기도 하는 그런 거를 묶고 더블로 가로 얘기하시는 거고. 그쵸. 불타기로 네. 높은 데서 매수를 비중 있게 훅으로 팡 쳐주면서 더 큰 비중으로 추가 수익을 노려보는 행동입니다. 네, 정리가 됐죠. 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블이나 묶고 더블로 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 이 기본 계좌 구성을 볼게요. 1번 슬롯은 비중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슬롯들이 비중이 다 낮아요. 딱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계좌 밸런스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참고할 게 저는 1번 가지고는 드리블이나 기타 이렇게 공격적으로 묶고 더블로 가나 불타기나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1번 종목이 좋을 때는 여기서. 근데 2번이나 3번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1번은 하는데 2번이나 3번은 안 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때문에 그래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모아놓은 게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무리 세련되게 매매를 잘해서 드리블을 하고 묶고 더블을 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블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고수가 아니라 그냥 중수 또는 초보의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자택일 선택을 할 때 그냥 여기서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 게 생각보다 더 유리한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무리 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드리블 할만합니다. 이유는 뭐냐? 가지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 비중을 여기서 10% 매도하고 여기서 10% 매도하고 여기서 10%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7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 변경을 하겠습니다. 60으로 할게요. 60 정도가 기준점이 좋습니다. 6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흐름에서 10% 매도하고 10% 매도하고 10%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보유 비중은 30%가 남았고 그럼 내 비중이 30%가 넘었는데 뭐 특정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분기점, 맥점 자리에서 뭔가 공방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30% 비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30%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했다는 건 적어도 내 평단이 이 정도 될 거이기 때문에 이 30%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묶고 더블 하게 되면 여기서 30-40% 추가로 베팅을 하면 60 내지 70%까지 비중 확 끄집어 올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차분하게 드리블로 5%, 10%, 15% 요런 정도의 비중을 덧대 나가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매수할 때는 한 번에 통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드리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일정 매도를 섞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 비중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때 이미 다 팔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신규 매수처럼. 근데 이 신규 매수가
트라이 매수나 맞고 떨어지는 거를 감내해야 되는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다,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요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계좌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가면요. 그러면 꼭 이렇게만 돼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색깔을 뭐 이런 정도 계좌라고 하더라도 1번 가지고는 드리블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계좌가 이런 식으로 빡빡하다면은 당연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종목이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어요. 종목 좋으면 장땡 아니야?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 좋은 종목도 언제든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계좌 상황을 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번에는 클럽 안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이런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맞아요. 저희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이거 초 땡땡, 이거 여기가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하는 행동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얘는 뭐 오빌 같은 거, 또는 이게 교차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러한 밸런스를 맞춰갑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요령이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이 전체의 계좌를 수평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다르게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준 예시가 계좌에서 그래도 균형이 맞는 경우를 모형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개념으로 잡고 갈게요. 그러면은 균형이 맞는 계좌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 상황일 때 드리블이나 묶고 더블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유는 드리블이나 묶고 더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난다는 거는 비중에서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60에서 매도해서 50% 되고 매도해서 40% 되고 매도해서 30% 갔다가 다시 플러스 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드리블이나 묶고 더블로가 이런 것들은 결국 무리하게 된다. 이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에서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마무리 전략 매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팔다 보면 이거는 비중이 안 남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비중 60 이 정도는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해서 막 급하게 채우면 어떻게 돼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컵에 물을 급하게 채우거나 한 번에 채운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천천히 채워가는 게 기본적인 원리이고요. 그러면서 이 비중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과거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자신이 연습하는 기준 비중을 처음에 30 정도로 해보라는 거고요. 30 정도로 한다는 거는 이 정도 30만 채우면서 매매를 연습해보면서 적은 비중을 가지고 컨트롤 해보는 연습을 이걸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다음에 50 정도까지 늘리는 건데, 이것도 한 번에 늘리라는 게 아니라 30 해보고 익숙해지면은 40까지 해보고, 그리고 익숙해지면 50까지 해보고, 그러다 익숙해지면은 이거를 60까지 해보고, 적어도 이 60까지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정도 됐을 때 드리블이나 묶고 더블 등등에 대한 선택지가 생긴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자신의 훈련의 스텝을 조정하면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이제 비중 70 이상의 영역은 조금은 더 고난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력껏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났다, 잘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비중 80이나 90으로도 얼마든지 컨트롤은 가능하다. 근데 전제 조건은 공격적 성향이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그런 컨트롤이 가능할 때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나중 문제다. 처음부터 연습할 때 나는 공격적 성향이니까 그냥
비중 80을 가지고 컨트롤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처음에 30보다 더 낮게 해도 됩니다. 진짜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박자 감각부터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드리블이다 또는 묶고 더블로 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설명을 덧붙이면, 이거 초보자분들이요, 어느 정도는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은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는 좀 약간 소액으로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소액으로 연습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연습하냐면, 속으로 머릿속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는데 얘를 뺍니다. 2, 3, 4, 5번을 빼버리고요. 난 소액이니까 이거로만 연습해야지 하면서 자기 금액을 막 전부 다 여기다 막 풀로 채우면서 막 사고팔고를 하세요. 완전 공감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백날 연습해봤자 나중에 습관이 이쪽으로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액으로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1,000만 원 중에 소액으로 조금 사용하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한 5천만 원 있는데 여기다가 배정을 100만 원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만 배정하고 소액이다라고 하고 이 100만 원을 풀 비중을 때리죠. 90만 원, 100만 원 막. 그러다가 나 근데 돈 있는데 이 100이 뭉개져서 그래 100만 원만 더 써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100이 200만 원 되고 비중 다 무시되고 컨트롤도 없고, 그러다가 에이 안 됐어 하면은 5천만 원 중에 200만 원 괜찮지 해서 그냥 이거 똥으로 묶고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이렇게 1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또 물리고, 그렇게 점조직처럼 물려가지고 5천만 원 계좌에 한 3, 40개 종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어떤 거는 막 1,000만 원, 어떤 거는 200만 원, 막 어떤 거는 50만 원.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네. 하다가 만 거는 50만 원으로 끝난 거고, 막 끝까지 한번 고집 부려본 건 1,000만 원까지 간 거고. 네. 대부분 그런 거죠. 완전 공감합니다. 제가 계좌 관리 상담을 이렇게 막 주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봐드리고 이렇게 균형을 다시 맞춰드리고 하는 동안에 그런 계좌 정말 많이 봐요. 아니 그냥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주식 조금만 했다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네. 그 어제 오죽하면 언니님이 영상에서 국룰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인 거죠, 사실. 제가 이거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클럽 분들한테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예시를 1,000만 원으로 들었지만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아니면 이게 3천만 원이든 이 금액이 크고 작음에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의미 없어요. 이거는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선택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시드 자체가 30만 원을 설정했을지 몰라도 이 안에 이 물의 양을 조절하는 이 비중 컨트롤을 보면서 거기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요 30만 원으로 이거 해가지고 사탕값 벌었네 이렇게 조롱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30만 원이 나중에 300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고 3억이 돼서도 거기에 비례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거 이 시드 조정 1,000만 원이다. 돈 많으면 장땡 아니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커지는데 물의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커진 만큼 비례해서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실 때는 소액을 무시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헬스 처음 하실 때 어설프게 무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 안 치더라도 제대로 먼저 안 다치게 자세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원리랑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소액으로 연습해라. 근데 소액으로 하되 고액인 것처럼 해라.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소액인 거를 고액인 것처럼 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막 이거 하나를 고액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렇게 그냥 되게 부분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30, 30, 30 이렇게 들어갔더라도 이게 3억인 것처럼 해보라는 거죠. 1억인 것처럼 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당장 이게 30만 원밖에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고 이 30만 원을 막 뭉쳐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고액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틀을 간다 그러면 소액을 고액인 것처럼 해라라는 의미도 이거랑 되게 맞물려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2020년도에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클럽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훈련하실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계좌 세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지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와닿으시죠?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드리블, 매매 해야 돼 말아야 돼에서 하는 게 마저 안 하는 게 마저이기 전에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게 더 적합한 단계인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잡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클럽 멤버분들은 어니님이 말한 것처럼 뭐 뭔 얘기하는지 딱 알 거예요. 사실 이제 클럽에 오시면, 처음에 오시면 아, 왜 이거밖에 안 채우고 팔지? 막 이런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유라는 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더라도.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하신 분들, 1년, 2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해하실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영상으로는 이제 공개를 하면은 클럽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희 영상만 본 분들은 이거 보고서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잘 이해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조금 뭐 우려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할게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게 이거를 그냥 클럽 분들만 보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클럽 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는 거지만, 뭐 이왕이면은 그냥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좋은 정보 나눈다고 생각하고 올리는 거니까는, 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야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잘 이해했다고 착각하고서 그냥 되게 일부분만 좀 캐치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것들을 좀 오늘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어제 올렸던, 전날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를 개념적으로 기본을 잡는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보면서 한번 좀 팔로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클럽 얘기했는데 뭐야 클럽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 이제 막 보신 분들은. 저희는 이제 여기 유튜브 영상들 말고요, 네이버에서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 카페에서 투자 클럽을 가입한 회원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니스트님의 제자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어니스트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묻고 답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00명 넘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뭐 더 좋은 경험 쌓아 보시기를 자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1000명 넘는다고 했는데, 그때쯤 되면은 저희도 이제 무한정 받을 수가 없어서 신청자들을 좀 더 못 받을 것 같아요, 전보다. 아니면 이제 잠깐 다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그냥 받기 어려운 때가 올지도 모르니 그 전에 좋은 기회 될 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클럽 아니더라도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들, 저희 인기 끌라고 이런 거보다도 진짜로 보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준비해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 나갈 테니까요. 저희 유튜브도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만드는데 참고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